남녘 땅 동무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 남녘 땅 동무들 뭐 엄마 중국에 갔는데 이제 영원히 못 본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장담하 근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짜 자랑스러워요. 시내버스도 해봤어요. 1년 버스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재밌는 일도 직업이 되는 순간은 그게 더 이상 재밌는 일이 아니거든요. 월급쟁이로 살아가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자기 월급에 이 정도 받으면 난 너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전세버스를 해볼까 지금 생각도 하거든요. 자기가 한 만큼 버니까. 택시도 저는 아직까지도 나이 들어서 좀 돈 모으면 개인 택시 할 생각은 아직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폴리에카터뷰. 오늘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폴리에카터뷰는 전국에 계신 기사님들 그리고 차주님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전국에 계신 다양한 기사님들 그리고 차주님들 인터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요. 한국살이는 15년 차입니다. 네, 한국살이 15년 차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오신 건가요? 해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같은 민족이죠. 북한 탈북민입니다. 넘어온 거는 한 17년 됐고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17년 전에 북한을 떠났으니까 그때 2009년도에 떠났으니까 15, 16 그때 나온 것 같아요. 네, 16살 때 이제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셨다가 네. 중국에서 2년 정도 계시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신 거네요. 네. 탈북민은 저도 만나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진짜요? 태어나서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인데 일단 오늘 그 기사님 일하는 거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좀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이란 이름 자체를 몰랐어요. 가끔 보다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마대 자루가 있거든요. 이제 쌀 넣는 자루. 네. 큰 이제 적십자에서 보내주는 거. 그거 보고 그게 나라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을 일단 대한민국을 하는 걸 몰랐어요. 저는 아예. 그냥 뭐 회사 이름인가?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몰랐었고, 난 뭐 남녘 땅 동무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랬다가 중국 올 때까지도 한국에 대한 영화는 봤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니까 한국 영화인지도 모르고 봤었고, 중국에 왔다가 이제 한국에 대한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하게 돼가지고 한국을 가야 되겠다 하고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 계실 때는 남한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몰랐었던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때 교과서가 있어요. 남녘 땅 동무들이 이제 막 배 굶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러 가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엄청 어렵게 살고 네. 막 자기 마음 팔아서 이제 막 아빠 엄마한테 효도하고 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일단 뭐 남한이 오고 싶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데는 해산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바로 보이거든요. 북한은 이제 완전히 어둡고 밤 되면 중국은 이제 엄청 환해요. 불빛 때문에. 그럼 이제 북한에서 또 소문이 중국은 이제 보여주려고 안쪽에 들어가면 엄청 못 사는데 이제 그 연선만 이제 맑은 빛을 해놨다. 그러니까 중국 가지 마라 이런 소리도 있었고, 또 중국 가면은 막 이제 사람을 돼지처럼 길러가지고 그 손발 다 자른다. 그래서 돼지처럼 기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가지고 중국 넘어올 때도 되게 좀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궁금한 게 이제 갑자기 중국으로 왜 넘어가시게 되신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위험하죠. 그때 저희가 그거 뭐지 압록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폭이 넓지가 않거든요. 네. 그 중국이랑 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장난삼아 그냥 애들끼리 수영할 때는 그냥 수영해가지고 넘어가서 놀다가 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가기 딱 마음 먹으니까 한 반 정도 들어서니까 이제 막 식은땀 나는 거예요. 이제 혹시 뒤에서 뭐 총알이 날아오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절반 넘어간다면 그다음 무슨 생각으로 넘어온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넘어가신 건가요? 동네 동생이랑 넘어왔는데 동생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헤어졌거든요. 동네 동생들이랑 넘어간 건가요? 그 압록강을? 네. 가족들은 그러면 딱히 그때 저희 집이 원래는 좀 잘 살았는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힘들어져가지고 중국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돈 벌어서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릴 때니까 그게 영원히 못 본다는 건 몰랐었고 그냥 영원히 못 본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하고서 그냥 엄마 중국에 갔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돌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살기 어렵고 하니까 방랑 치다가 그쪽 말은 꽃제비고 이쪽으로는 이제 노숙자라고 하죠. 뭐 떠돌이 생활 하다가 중국 가면 뭐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벌 수 있고 혹시나 또 엄마를 보지 않을까. 그때는 해외에도 나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네. 이제 북한은 솔직히 이제 동네라면 거의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 집 식구 누가 있고 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중국 가면 이제 뭔가 엄마를 마주치지 않을까. 엄마를 볼 수 예, 있잖아요. 이제 그 땅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감 자체가 없으니까 혹시 이게 뭐 우연히 마주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난 뭐, 그러면 그때 이후로 엄마를 본 적은 없는 건가요? 예, 그쵸, 없어요. 그럼 중국에서 2년 정도 가셔서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학교 다닌 건 아니고 그때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막 한 보름 정도 그 압록강에서 이제 막 방랑 갔다가 공항에 잡히기도 하고 엄청 맞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이제 운 좋게 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한국에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북한에 선교를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 나는 한국 가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국을 보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여기 중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다가도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린다. 저도 제 믿음이 그때 진짜 좋았거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왜냐면 이제 붙잡을 게 없잖아요. 이제 머리에도 이제 어디 좀 매달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진짜 엄청 열심히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게 삶이 또 편해지니까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또 하나님한테도 살짝 미안한 감정이 좀 있어요. 지금도 삶이 힘들지 않으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그때 중국에 있을 때만큼 간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스토리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이게 예전 초기에 이게 막 이제 그 루트가 공개될 때 이제 막 저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넘어오지 않냐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게 많았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네. 근데 지금은 워낙 사람 다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아, 저는 올 때 이제 저 곤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곤명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곤명? 예. 네. 곤명이라는 지역이 이제 그 태국이랑 가까우니까 이제 제일 남쪽 연선 네네. 쪽이고 예, 그쪽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걷기도 하고 배 타기도 하고 돼지 실은 차 타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배 타고 해가지고 태국으로 와가지고 태국에서 이제 경찰 찾아가가지고 한국 가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난민 재판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벌금 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알아서 태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신 거네요. 예. 아, 요즘에도 그럼 그런 방식으로 막 근데 요즘은 아마 제가 올 때는 막 국경에 막 철조망 치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까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철조망도 다 쳤고 뭐 지뢰도 막 한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들은 거라서 요즘은 넘어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워낙 그때 넘어오셨을 때 혼자 오신 건가요? 그때 혼자 왔죠. 근데 혼자 갑자기 딱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에 딱 와서 뭐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때 제가 고등학교 나이였거든요. 네. 그 와가지고 일단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로 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하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고2 나이였는데 고1에 들어갔어요. 그냥 한 살 뭐 맺혀서, 꿇어가지고 네.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내려갔죠. 아, 그래서 고1부터 다녔어요. 고1부터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네.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다니면서 네. 친구들도 사귀고 네. 했었을 텐데 그때 막 처음 왔을 때 주변 시선이나 막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저는 아예 북한 사람들만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네, 그런 데가 몇 곳이 있어요. 어떤 대안학교는 이제 거기 졸업하고도 따로 검정고시 봐야 되는 학교가 있고 이제 그 인가를 인정받아가지고 그냥 졸업장만 따면 졸업한 걸로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졸업만 하면은 그게 인정이 되는 학교였어요. 대안학교인가요, 그게? 네, 대학교 대안학교. 가서 졸업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신 거네요. 그 이후에는. 그렇죠. 그게 참 많은 일들도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 잡았죠. 뭐 결혼도 하고 뭐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있고 하니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단 교회에서 그 버스 34인승 운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큰 교회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버스 한 대로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주일 같은 경우는 타 업체에서 버스만 빌려와가지고 이제 한 10대 정도 더 이제 그거 셔틀로 이제 운행하거든요. 이제 그 셔틀 이제 기사님들 관리하고 또 노선 같은 게 이제 혹시 변경 필요하면 노선 변경하고 그리고 뭐 교회 스타렉스 같은 차량들 이제 뭐 점검이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이게 좀 살짝 길어도 되나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제 막 그 진로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때 고3 때 저는 소방을 하고 싶었어요. 소방관 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 정보도 없고, 근데 이제 또 한국에 이제 터도 없고, 빨리 정착은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그 소방이 시험 봐서 되는 거를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내가 뭐 보람을 찾겠어. 그냥 내 밥벌이나 하고 빨리 정착해서 살아야지 하고 그냥 2년제 자동차학과 들어갔거든요. 그때가 14년도였어요. 들어갔는데 그 타이밍에 2014년 4월 달에 되게 가슴이 아픈데 이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게 딱 일어나니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그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소방 가야 되겠다. 지금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때려치고 반수해가지고 4년제 응급구조학과 갔어요. 근데 그 소방에만 시험해서 가는 걸 알았으면 학교를 안 가는 건데 그냥 시험 준비를 하는 건데 그냥 관련 학과를 나와야 갈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그걸 모르셨군요. 네. 정보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4년제 응급구조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3학년 때 실습을 나갔어요. 저 소방에. 근데 소방에 나가면 구조랑 구급이 나뉘거든요. 네. 구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막 화재 났거나 뭐 재난 났을 때 이제 사람 인명 구조하는 거고, 네. 이제 구급은 이제 저희 맨날 보는 차 이제 사람 아플 때 이제 부르면 오는 차. 그게 구급이거든요.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구조였거든요. 구조. 근데 저희 학과를 나오면 이제 공채보다는 이제 특채 쪽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공채보다는 적게 하고 응급구조사 그걸 해가지고 구급에 갈 수 있는 경로였거든요. 근데 구급에 나가봤는데 아무래도 사람 막 구하고 가는 건 재밌긴 한데 이제 내가 원하던 이제 막 불 속에 막 들어가고 이제 막 가슴이 막 뜨거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조 쪽에서 일할 수 있나 이제 찾아보니까 구조 쪽에는 이제 좀 이제 그 특수요원 그런 훈련 일은 좀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몸이 좋고 막 그런 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가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체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가지고 이거 너무 내가 소방 가도 사람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소방 어떤 직업인지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운전직이 있는 거예요 소방에.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그 필요한 요건을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뭐 버스 뭐 1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 같은 건 이제 공채보다는 몇 과목 더 적게 보는 걸 이거 찾았다 이거다 싶어가지고 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나 저거 버스 면허 딸 건데 버스 면허만 따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소방관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살지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운전은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운전을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다 전화했어요. 나 단기간 내에 버스랑 군환차 트레일러 소형 다 따고 싶다라고 몇 군데 전화 돌렸어요. 그러니까 만약 새벽부터 거기에 와서 다면서 하면 3일 동안 그거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학원 이런 뭐 기숙사는 아니었고 그냥 뭐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이제 뭐 이불이랑 가져다 주고 해가지고 3일 동안 면허는 다 땄어요. 3일 동안 다 따셨어요? 네. 버스랑 저거 버스. 트레일러, 군환차, 이종 소형. 군환차는 이제 우리 그 차 고장 났을 때 이제 끌어가는 거 차. 그 군환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보통은 이제 워낙 운전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제가 1살 끌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생일 지나고 바로 고등학교 때 대학 따는 데는 문제 없. 그래가지고 그게 따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스터디 카페 끊고 해가지고 열심히 뭐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죠. 했는데 이제 또 제 취미가 이제 그 구인 사이트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직업도 있냐 하면서. 근데 또 공부할 때는 가만히 있는 볼펜만 봐도 재밌거든요. 근데 또 그때는 어디서 그게 재밌게 틈만 나면 이제 이런 직업도 있었네. 계속 보는 거 싫은 시간에. 보는데 이제 교회에서 버스? 구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저도 기독교이기도 하니까 교회에서 한번 일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이거 그때 살짝 이제 공부도 좀 나태해진 상태고 해가지고 좀 살짝 이거 좀 해볼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3년째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집중도 안 되고 구인 사이트를 계속 보다가 마침 또 기독교고 그래서 딱 그 교회 버스 운전하는 거에 지원을 딱 하신 거네요. 3년 정도 지금 하신 거고요. 좀 어떤가 일반 뭐 다른 버스 운전을 해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니요 시내버스도 해봤어요. 왜냐면 저기 소방 가려면 운전직으로 가려면 1년 버스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은 경력을 채웠어요. 시내버스로 부천 쪽에서 했습니다. 부천 쪽에서 시내버스도 하셨어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일단 뭐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 뭐 금전적으로 비교하면 시내버스가 더 많아요 저보다는. 근데 시간적으로 보고 피로도랑 비교하려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더 편하고 그리고 일단 버스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냥 퇴근할 때까지 이제 운전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중간중간 이제 뭐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하니까 완전히 계속 운전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쉽다. 계속 하는 것보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일단 평일은 대부분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는 고정이고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이요? 새벽 3시 반에서 아침 7시까지는 고정적으로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낮 시간에는 이제 좀 요일마다 다르긴 한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일하고 왔고 지금 오늘은 이렇게 새벽만 하고 쉬는 날이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수요일도 비슷하게 그렇게 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그 교회 관리실에 이제 사람이 다 쉬는 날이거든요. 관리실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날은 이제 좀 더 연장해가지고 1시간 정도 더 일하고 수요일은 그냥 이제 또 운행 있어가지고 2시까지 일하고 금요일은 새벽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쉬다가 밤에 나가요. 밤에 이제 금요철야라고 이제 예배가 있거든요. 그 운행해야 돼가지고 나갔다가 퇴근하면 한 11시 반 정도 되고 그리고 토요일은 뭐 다른 운행이 없으면 쉬긴 하는데 이제 가끔 교회다 보니까 결혼식이 있어요. 네. 결혼식 운행 있으면 이제 가야 되고 어, 일요일은 무조건 당연히 예배가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고 3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고 이제 타시는 분들은 대략 한 4시 4시. 4시 좀 넘어서 타시거든요. 다 5시부터 새벽에 기도가 있거든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나오시는 분들 꽤 있긴 있어요. 네, 그럼 일을 그러면 일주일에 뭐 거의 6일, 5, 6일 정도 하시는 거네요. 거의. 이제 짜투리 시간은 되게 시간이 많은데 네, 길게는 시간을 못 써요. 거의 그럼 매일 조금씩 토요일도 미리 그걸 스케줄 얘기 안 해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뭐 결혼식 잡혔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주 6일에서 주 7일? 그 사이가 6일에서 7일. 그러면 대략적인 급여 수준은 어떤 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3,500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4,000은 그냥 뭐 좀 넘는 수준? 현재 직업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고 과거에 그러면은 또 다양한 일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또 해보셨어요? 시내버스는 제가 이제 하나 들었었고요. 시내버스 해봤고 그리고 이 건설 현장에서 그 화장실 천장 붙이는 일을 해봤었고 현장에 이제 동바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층층이 올라갈 때 기둥이 없는 부분은 이제 뭐 그 시멘트를 뭐 넣으려면 밑에서 뭐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이건 이게 두꺼운 철들 이렇게 받쳐놓거든요. 이제 그걸 동바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해봤고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제쳐가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스키 페트롤도 해봤고 스키 페트롤. 네. 네. 그리고 네. 도미노 도미노 피자에서 피자. 아르바이트도 해봤었고 네. 뭐 배달 대행도 해봤었고 저 도로 보면 저 비랑 올 때 물이 빠질 수 있게 그 해놓은데 이제 살창으로 돼가지고 네. 그거 만든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지금 기억나는 거 그거밖에 없네요. 제가 들은 것만 지금 한 10개 정도 아,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영상을 하나 보시고 다양한 직업이 이 세상에 참 많다고 참 느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만약 지금 막 일자리 진짜 없다라는 게 맞는 말이라면은 지금 요즘 하다못해 그 중고 사이트 중고 그 어플 들어가도 당근마켓 들어가도 네. 막 알바 찾는 게 우리 엄청 많거든요. 만약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그런 데 들어가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업데이트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없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네.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너무 여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쉬우면서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쉽고 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아니면은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실제로 이제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마 제 장담하건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저도 막 와가지고 해외 경험도 많이 해보고 했거든요. 뭐 인도도 가보고 막 저기 미국도 가보고 막 다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만큼治安이 좋고 아무리 뭐 자전거도 있다고 해도 자전거도 문제가. 있다고 해도 네. 우리나라만큼治安 좋은 나라가 없고 그리고 또 편의시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보면 외국 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솔직히 한국에서 성공해가지고 이민 가면 뭐 할말 이민 없다. 가나 보다. 네. 근데 한국에서 적응을 못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잘 산다?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다른 나라라고 사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불평을 할 거면 다른 나라 가서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아, 뭐 요즘에 막 헬조선 이렇게 말하면서 막 우리나라 떠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된 지 좀 됐잖아요, 사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오시고 나서
해외여행도 이제 많이 가보신 거네요. 네.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느끼신 거고. 저는 그리고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짜 자랑스러워요. 저희가 그 보면 여권 보면 이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 그 개수가 많을수록 그 나라 영향력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엄청 많잖아요. 비자로 그냥 갈 수 있는 데가. 웬만한 나라는 사실 네.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비자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만큼 우리 국가력이 큰 거죠. 일반 사람들이 진짜 평상시에 잊고 지내는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든지 그런 감사함, 그런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또 이제 취업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제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일단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막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 못 하겠고, 근데 이제 제가 확실한 거는 진짜 좋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이 막 나왔고 아니면 그나마 그 아래 좀 좋은 학교 나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해야 되는 이런 생각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4년제 그래도 메디컬 쪽에서는 그래도 꽤 손꼽히는 데 나왔거든요. 예, 근데 뭐 공부는 잘한 건 아니었고 네. 그냥 뭐 졸업만 할 정도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일단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래요. 너무 편하게 살아서. 예. 당장 먹을 게 없고 네. 당장 잘 곳이 없으면 언제 내가 좋은 데 나왔다고 일을 안 해? 일 시켜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당장 먹을 게 없고 잘 곳이 없고 그런 사람들도 전 세계 물론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현재도 뭐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또 일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저는 그거 항상 고민해 보던 거였거든요. 그 질문 주시기 전부터 고민해 봤어요. 어차피 저도 이제 진로를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보다는 먼저 살아온 인생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직업을 고를 때 뭘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해보니까 일단 뭐 좋아하는 일인데 잘하면은 제일 베스트인데, 대부분은 이제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그걸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고 재밌는 일도 직업이 되는 순간은 그게 더 이상 재밌는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드라이브를 뭐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 드라이브는 재밌죠. 근데 그거를 드라이브가 아니고 부산까지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된다. 아니면 짐을 운반해야 된다. 그거 매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재밌다고 하면 그거는 거의 미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아하는 일은 그냥 취미로 즐기고 자기 성격에 맞는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직업으로서는 더 인정도 받으면 자기 성취감도 더 올라갈 거고, 그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은 재미로 즐기고 본인이 잘하는 거 하는 게 훨씬 성격에 맞고. 성격에 맞고 효율적이다. 이제 힘든 일이라도 일단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굳이 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힘든 일은 무조건 해야 되죠. 자기가 겪는 어려움 있잖아요. 이 어려움이 자기가 제일 힘든 고난을 겪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사람들도 비교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를 안 해요. 자기보다 너무 먼 데는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해요. 저는 무조건 힘든 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제 다른 직종 갔을 때 힘든 순간이 와도 그때 그 일 생각하면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는데 힘들다고 안 해버려. 그럼 어느 회사 가도 같은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똑같이 그냥 이 회사 갔는데 힘드네? 그만둬야지. 저 회사 갔는데 또 힘든데 그만둬야지. 그렇게 해서 평생 뭐 그러다가 마는 거겠죠.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좀 살짝 질문이 좀 빗나갈 수는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요즘 논쟁 되게 많은 게 이제 세대 간 분들 되게 많잖아요. 세대 갈등. 예. 네. 이제 막 어른들이 좀만 뭐라고 하면은 어린애들이 그냥 바로 나 떼는 말이 하면 바로 꼰대다 저거는 네네. 바로 이제 닫아 버리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아빠가 엄청 무서웠어요. 뭔가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주먹부터 날오던가 나를 던지던가 들어가지고, 던지던가.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아빠 말 엄청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게 있었어요. 어린애들이랑 놀면 발전이 없다. 놀지 말아라. 네. 어린애들하고 놀고 와도 막 뛰어놀다가 와도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어린애들 본인보다 어린.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동갑인 친구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 진짜 최소가 1살, 그 위로는 2, 3살까지는
다 친구로 살았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또 그게 있어요. 이제 뭐 여기는 싸가지인데 북한에는 이제 또 아직까지는 좀 한국의 우리 7, 80년대 그런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남자들끼리 막 싸우다가 마음 맞으면 야 그래 친구하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일단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이제 그게 세계관 자체도 이제 지금 막 또래를 만나려고 하면은 세계관 맞는 친구들도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근데 이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한 살 위에라도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저희가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보다 한 살 아래인 애들이 있잖아요. 뭐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엄마 영양분 빨아먹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세상에. 먼저 밥상 밑에 밥을 주워 먹는 법을 배웠잖아요. 네. 아니 이제 똑같이 해도 그걸 똑같이 따라할 거잖아요. 근데 난 그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보고 야 그거 그렇게 하자면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렇게 하면 쉬운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려운 방법을 쉽게 터득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애들은 이제 야 이렇게 해라 하면 이제 자기 주관, 자기 생각 틀리면 아예 받아들일 생각 안 하고. 그리고 하나 또 이제 그 불평들 많이 하죠. 내가 지금 우리 세대는 노력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 뭐 집 사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우리 뭐 저기 7, 80년대 고생하시던 분들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똑같이 불평하고 살 거예요. 근데 만약 또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세대를 보면서 야 내가 태어났으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진짜 너네처럼 안 산다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러면 지금 더 좋은 세대에서 더 잘했어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었으면 시대를 탓하지는 않죠. 만약에 지금 막 좀 유명하시는 돈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나는 옛날 태어났으면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성공 못했거나 자기 삶에 만족 못한 사람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 터는 건 그거예요. 일단 뭐 어른들은 너무 또 애들한테 이 지금 좋은 세대 살면서 좀 나태하지 마라라는 얘기 할 그게 되나 좀 다시 좀 생각해보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걸 또 이제 먼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고 길을 조금 열어주면은 그러면 서로가 이제 막 그렇게 막 꼰대다 아니면 지금 MZ는 막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서로 간에 그걸 인정해주고서 그냥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주고 네. 아니다 싶으면 안 받으면 그만인 거고.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냥 싫은 소리를 바로 하면 그냥 바로 이거는 내 세계관이 안 맞다 하고 그냥 바로 차단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좁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직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세대 갈등, 세대 간의 충돌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그렇게까지 깊이 저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그동안 겪어 오신 그런 과거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또 현재 요즘 세대를 보시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 계속 그러면은 엄청 만족을 하고 계신 거겠네요. 뭐 일단 월급이랑 뭐 시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시간은 지금 만족하는 게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3시에 나가면 이제 와이프 9시에 출근하면서 애를 저 어린이집에 맡겨놓으면 제가 이제 2시에 퇴근해가지고 운동 살짝 하고 4시에 픽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육아하기에는 베스트죠. 제가 일찍 일어난 것만큼 이제 뭐 좀 하루의 시간 좀 길게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금전적인 거는 월급쟁이로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자기 월급에 이 정도 받으면 난 너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이제 똑같은 많이 것 같아요. 없겠다. 뭐 거의 없죠. 사실 없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뭐 살아가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뭐 그렇죠. 부업을 하던가 뭐 알바를 하던가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게 요즘 사회인 거고 또 뭐 앞으로 얼마 정도 이 일 계속 하실 건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돈만 따라가면 그게 너무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그나마 기독교라는 이 세계관, 가치관 같은 게 있으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게 그나마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는 보람은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 때도 새벽 일어나면 3시 반에 일어나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그게. 근데 계획은 일단 지금 일단 근본적으로 만족 못하지만 별다른 일이 없다면 뭐 하는 건데 이제 만약 지금 와이프 보고 저는 계속 쉬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아빠보다는 그래도 엄마가 애를 케어하는 게 그래도 좀 섬세하게 잘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한데 이제 또 와이프는 또 이제 만약 지금은 애가 좀 필요하다 싶은데 이제 나중에 뭐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할 때는 이제 본인이 일하려고 하면 그때 일자리 없으면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나는 무조건 일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 와이프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저는 일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월급이 그만큼 안 따라주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른 제가 또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전세버스를 해볼까 지금 생각도 하거든요. 전세버스는 자기가 한 만큼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만약 와이프가 일하고 있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지금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택시도 지금 저는 아직까지도 나이 들어서 좀 돈 모으면 개인 택시 할 생각은 아직도 있어요. 아, 개인 택시 할 생각도 있으시고요. 좀 여유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좀 여유 좀 챙겨 놓은 다음에 네. 살짝 용돈벌이식으로 좀 하고 싶은. 용돈벌이식으로. 지금 뭐 자차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를 운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랑콜리어스 타고. 만족하시나요, 그 차는? 일단 가격 대비는 너무 만족해요. 일단 그 가격대에 그만한 옵션으로 이렇게 다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타보면 저도 이제 차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뭐 이 차 저 차 막 타보고 진짜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음껏 해주셔도 될 것 일단 같습니다. 제가 세대 갈등 그걸 얘기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한 게 요즘 저희 한국이 자살률이 엄청 높잖아요. 오히려 못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낮거든요. 근데 이게 잘 사는 나라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왜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 하거든요. 아프리카나 다른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인간이 또 그렇지 않거든. 배부르고 등 따시 하고 잘 곳이 있으면 이제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뭔가 자극적인 게 없을까, 엄청 또 높은 데를 보는 거죠. 아니,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만약 어려운 일을 겪어봤으면은 저도 근데 사람이니까 가끔 살다가 어느 순간에 높은 데 또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럼 제가 또 너무 불행해지거든요. 북한도 생각해봤다가 북한 사람도 생각해봤다가 뭐 아니 해외 뭐 싼 나라도 생각해봤다가 하면 내 삶이 너무 만족하거든요. 아니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잘 곳.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의식 추구가 있잖아요. 뭐 요즘 또 주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 어떤 기준을 보면 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하면은 아무리 조그만 방이라도 살 수가 있거든요. 길바닥에서 자지 않는 이상. 좋은 집은 아니어도 지붕이 있고 벽 있는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는데 자기가 일하면은 뭐 많이 벌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일해도 이제 뭐 소득이 안 좋으면 뭐 살짝 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이건 해결되는 거라고 봐야지 그 주가 해결 안 되는 거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힘들면 더 힘든 일 해봐라. 그리고 힘들 때 다른 너보다 못한 사람을 봐봐라. 진짜 저는 솔직히 발달이 있고 머리 달려 있고 이것도 솔직히 가만 보면 감사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겠지만 또 이제 가족이 또 제대로 못 쓰신 분들도 그들만의 이제 또 이제 애로사항이시거든요. 야 내가 이게 잘 자유롭게 썼으면은 진짜 좋겠다. 또 그분들은 이제 또 차도 잘 쓰게 된다 만약 된다고 하면 그럼 더 나가겠죠. 이제 생각이 더 발전하겠죠.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말씀 주신 기사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홀리의 카터뷰는 이렇게 전국에 계신 기사님들 그리고 차주님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이제 경기도 파주에 와서 탈북민이시죠. 탈북민이신 기사님을 만나서 현재 하시는 일 그리고 과거 하시는 일 다양한 이야기를 그리고 현실 조언 같은 것들 많이 정말 소중한 말씀 해주시는데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님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영상 보시고 느끼신 점 댓글로 남겨주셔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